건축 주를 설득할 때는 나의 이런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을 갖고 설득을 하면 안 먹히지. 이렇게 만들면은요 집값이 올라가요. 뭐 동네가 좋아져서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 사실 되게 자기적이고 어렵긴 한데 제일 궁금한 거기도 하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게 왜 사람을 웃겨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집에서 혼자 웃음을 잃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뭐 때문에 웃는 거지? 그러면서 한편으로 웃음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적이고 무식하게 보기도 하고 이걸 감히 분석하려고 해? 약간 중세시대 그런 것처럼. 근데 혼자서 막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쌤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의 본질. 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뭐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답을 제대로 못할 건 뻔한데 쌤이 생각하시는 거니까. 저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주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빅뱅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는 순간 시간과 함께 공간이 만들어진 거, 시공간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건축은 공간을 다루는 건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 공간과 호흡하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공간을 점유하지 않은 적이 사실은 한 없네요. 번도 없죠.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 상에서의 피지컬 공간이든 아니면 내가 심지어 인터넷을 하면 인터넷 공간이든 어딘가에서는 나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10대들이 자기만의 은어와 축약어를 쓰는 이유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저는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고 또 확장하려고 하고 공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하는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건축가로서의 공간은 그거를 약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만약에 플랫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만약에 태양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중력장이 쫙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행성이 막 움직이듯이 강남이 빈 땅 허허 발판이었을 때 갑자기 여기다 벽을 하나 딱 세우게 되면은 딴 공간이 되는 거죠. 이 공간을 아무 욕심 없이 진짜 사람들을 위해 또 나의 창의성을 위해 펼칠 수 있는 남의 돈으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뀌고 사회의 관계도 바뀌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바뀌어요. 제동 씨랑 저랑 이 방 안에 있지만은 누가 와가지고 벽을 딱 치면은 완전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죠. 영화에 나오는 독방처럼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문을 하나 뚫어요. 그러면은 들락날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제동 씨가 내 방에 자꾸 불쑥 들어와서 난 싫어. 그럼 문을 없애고 그냥 창문을 뚫었다. 그럼 볼 수만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면서 원할 땐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여는 창문으로 할지 그냥 닫혀진 창문으로 할지 커튼만 칠지. 커튼도 그렇네. 그렇죠. 내가 원치 않으면 커튼 치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건축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벽, 창문, 문, 계단, 지붕, 바닥판 이거밖에 없어. 기둥. 이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를 갖고서 복잡한 어떤 시를 쓴다고 해야 되나? 뭐 소설을 쓴다고 할 수도 있고. 시, 소설이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래서 큰 단지 안에 주변에 담장을 둘렀다. 그러면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정원이 아무리 예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분절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담장 만들 돈으로 그 같은 자리에다가 벤치를 만든다.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은 앉아서 쉬면서 그 정원을 바라보고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면은 내가 딴 동네 가서도 그런 벤치에 앉아서 딴 아파트의 정원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계와 사회의 관계 구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가가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근데 물론 그걸 하면서도 여러 힘든 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만 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벤치 만들면 여기 더러워지고 하면 누가 치울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도 역시 건축가가 거기서 건축가는 약간 감정 노동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뜻을 갖고서 있지만은 건축주를 설득할 때는 나의 이런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을 갖고 설득을 하면 안 먹히지 당연히. 이렇게 만들면은요 집값이 올라가요. 뭐 동네가 좋아져서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딴 데 가서 내가 대중 강연할 때는 누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벤치 만들면 노숙자 자면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노숙자가 10,000명이면 벤치를 한 100만 개쯤 만들면은 99개는 비어.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10,000명의 노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노숙자 잘 때 걱정해가지고 벤치를 안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그렇네. 네.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율해 나가야 되는 거죠. 되게 잘생기게 보여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니, 네, 정말로. 그런 설득의 과정도 건축을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종묘 그거 만들 때 네. 이게 환풍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진 그러니까 임금의 초상화들이 곰팡이나 이런 게 안 쓰려면 환기가 돼야 되는데 문을 딱딱딱딱딱딱 만들어서 딱 붙여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금 보기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디를 해도 안 되니까 문을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었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임금이 이거 왜 이렇게 이래야 영혼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어요. 지혜롭네. 네. 그러니까 아마 건축주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네. 역할도 역할도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싶어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해야 되고 그렇지.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함께 가지고 가야지. 그렇죠. 네.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려면 평생 막아놓고 지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탐욕은 조절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끊임없이 사적인 영역을 넓혀나가려는 욕구는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공적인 영역들 사실은 공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고 공통의 추억과 공통의 이해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도 그런 부분은 나만 하지 않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적인 영역은 보장해주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꾸밀 네.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해주고 네. 니들 여기 못 봐라고 하는 네. 공간이 당연히 있음과 필요하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과 동시에 하지만 공유하고 누구의 소유도 주장할 수 없는 사적 권리만큼이나 잘 보호해야 네.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네. 될 거라는 걸.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 거를 하나를 내주면은 99개의 다른 동네에 가서 99개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늘어나는 게 돼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경계를 어디다 둘 거냐예요. 오피스가 100평짜리가 있는데 내 개인 자리를 70평까지 할 거냐 아니면 30평만 하고 뭐 할 거냐 이런 비율이 업종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광고회사는 어떻게 보면 개인 자리보다는 공통의 천정고가 높고 이런 소통하는 자리가 더 많은 게 더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바로바로 대화해야 네, 되니까. 바로 돼요. 만약에 내가 혼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어떤 사무직이다. 그러면 사실 개인 자리가 넓은 게 더 나은 거고. 그럼 조그만한 공용 공간이 있겠죠. 한 10평, 20평. 그러면 이 10평, 20평을 창가 쪽에 전망 제일 좋은 데다 두는 게 나은 거지. 그래야지 집중할 때는 어차피 바깥 근처 안 볼 테니까. 그러고서 제일 좋은 위치는 누구나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디자인의 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저처럼 완전히 혼자서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물론 콘서트 같은 걸 할 때는 제법 하겠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웃기는 것에 기본적인 이 선을 구상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완전히 개인만의 공간이 또 필요한 거죠. 완전히 필요하죠. 완전히 필요. 요즘에 너무 소통만 강조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가장 창의적일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혼자서 내 안을 들여다볼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외향적인 사람들만 강조되는 경우 마치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상한 사회성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보는 거의 모든 예술 작품은 우리처럼 내성적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원래가 거의 많이 죽었어. 예전에 선동 멍게 칠 때 밖에 나가봤던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동굴에 벽화 그리고 그랬던 거지 뭐 이러면서 이쪽을 조금 어울리긴 하는데 그래서 왜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다시 내성적인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네. 개인적인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건가? 요즘은 또 좁은 공간을 어떻게 잘 네. 활용할 건가? 그런 것도 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건축가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시냐. 어. 되게 저한테는 어떤 질문처럼 보이냐면 만류인력의 법칙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 적용됩니까?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 매크로하게는 우주 전체에도 적용되지만은 마이크로하게는 분자 레벨에서도 되고 물론 양자역학 레벨에서는 적용 안 되지 거기서도 중력이 없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일단 암흑물질을 보는 일단 중력은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 건축가는 크게는 우리가 이제 집 같은 규모를 하지만 이게 커지면 아파트가 되고 이게 뭐 빌딩이 될 수도 있고 더 커지면 단지가 되고 그게 더 크면 도시가 되고 그럼 전체가 되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국토 개발에 대한 큰 맵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작게 들어가면은 방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한쪽 그렇죠. 벽에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 밑에 나가면 의자 같은 디자인도 건축가가 해요. 나의 몸을 서포트하는 최소한의 구조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련된 모든 공간적인 것들은 다 사실은 생각을 하고 건물을 디자인할 때도 바깥에서 보는 시점에서도 고려를 해서 건물을 디자인하지만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깥 경치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야죠. 거기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과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컨트롤해야지 더 좋을 것이냐. 제가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경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발코니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저도 새 들어 사는 사람이라서 집도 못 고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내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발코니. 발코니를 깨끗하게 치우고 내가 원하는 화분을 좀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잡아놓은 건 옷장. 안 입는 옷들 다 갖다가 버리고 나의 원칙대로 정리정돈을 딱 해놓는 거죠. 나만의 우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아우, 난 자꾸 너무 아는 거 많아져서 머리 아파 죽겠네. 정말 4회차 정도 되면 정말 볼만하겠는데. 새로운 사람 한 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머리 막 융합하고 근데 아무것도 몰라. 하나도 몰라.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